여러분, 2024년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작년 태풍으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침수되고 홍콩 공항이 마비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도 곧 마비될 겁니다. CNN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 후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200대 전부 안전하게 처리됐고 정시 운항률은 오히려 98%를 기록했죠. 루프트한자 CEO가 직접 인천을 찾아와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예술이다. 도대체 인천공항에 숨겨진 비밀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왜 세계 공항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러 올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헬무트 바이스너입니다. 68년 인생에서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72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간 유엔과 나토에서 재난 관리를 담당했고 전 세계 150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직접 평가해온 저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714편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쿄 나리타로 향하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고 기내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경제지 편집장 루카 모레티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죠. 헬무트, 당신도 도쿄 올림픽 시설 점검 때문에 가는 거요? 아니요. 후지산 인근 방제 시스템 최종 평가입니다. 은퇴 전 마지막 임무죠. 뒷좌석에서는 파리 도시계획연구소 부소장 아델 듀부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그녀는 도쿄의 새로운 지진 대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중이었죠. 그 옆에는 71살의 스위스 취리 은행 전 회장 토르스텐 뮬러가 약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6개월. 그는 도쿄 지점 인수 협상을 위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는 34살의 싱가포르 출신 메이 첸이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애널리스트인 그녀는 일본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메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특히 나리타 공항은 예술 작품이에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유럽도 일본한테 배울 게 많죠.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각국의 시스템을 평가했지만 일본만큼 정교한 곳은 없었으니까요. 지진, 쓰나미, 태풍을 일상처럼 겪으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들의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오후 3시 15분, 비행기가 일본 영공에 진입한 지 30분째였습니다. 갑자기 기내 방송 시스템에서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급한 톤이었죠.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기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방금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지산 일대에서 화산 활동 징후가 감지되었으며 반경 300km 내 모든 공항이 예방 차원에서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후지산, 화산 활동. 300년간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깨어난다는 건가요? 토르스텐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도쿄에 가야 해. 내일 수술 전 검진이 있다고. 아델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기장의 다음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입니다. 한국? 루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있잖아. 기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공항들은 현재 기상 악화로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이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 공항입니다. 루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천. 그 김치공항? 도쿄에서도 2시간 걸리는 변방공항 아니야? 메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루카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은 K-팝이나 만드는 나라야. 300명이나 되는 긴급 승객을 어떻게 처리하겠어? 그것도 우리 같은 비즈니스 승객들을? 토르스텐이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쥐며 말했습니다. 내 심장약이 이틀 분량밖에 없어. 한국 병원에서 스위스 처방약을 구할 수 있을까? 아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본 비자만 있는데? 저 역시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 공항을 경험했지만 인천공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 싱가포르, 홍콩 정도가 신뢰할 만한 공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글쎄요.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아닙니까? 게다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과연 이런 대규모 긴급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 루카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도쿄에서 내일 있을 엑스포 기사 마감이 있는데 편집장이 날 죽일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호텔은 있기나 할까?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해의 잔잔한 물결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르스텐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메이가 급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요.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지만 토르스텐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공항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아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토르스텐의 맥박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위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행기는 계속 고도를 낮추고 있었고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착륙까지 20분. 기내는 완전한 혼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루카가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밀라노 본사에 뭐라고 보고해. 김치나라에 발이 묶였다고? 승무원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내일 도쿄 엑스포 개막식 취재를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토르스텐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내 주치의 스위스 주치의와 연락해야 해. 한국 의사들이 내 병력을 알 리 없잖아. 메이가 노트북으로 급히 인천공항을 검색했습니다. 2001년 개항 아시아 허브공항 목표 연간 승객 7천만 명.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긴급 상황 대응 기록은 찾을 수가 없네요. 아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도 2010년 화산재 사태 때 완전히 마비됐었어요. 그때 승객들이 공항에서 3일을 보냈죠.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까요? 저는 기내 와이파이로 UN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평가 자료를 찾아봤죠. 2019년 평가 보류,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평가 연기.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 데이터가 이렇게 부실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한 승객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인천대교인가 봐요. 창밖으로 거대한 사장교가 보였습니다. 석양빛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다리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다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공항 시스템이 훌륭한 건 아니니까요. 승객 여러분, 기장의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인천 관제탑과 교신 중입니다. 한국 당국이 긴급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 수용? 루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난민이야? 긴급 수용이라니 듣기만 해도 끔찍하군. 토르스텐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메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착륙해요. 저는 토르스텐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했고 너무 빨랐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었죠. 헬무트, 당신은 전문가잖아. 아델이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아시아 최고 공항은 싱가포르 창이와 홍콩입니다. 도쿄 나리타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인천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루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있어요. 2002년 월컵 때문에 급조한 공항이라고 들었어요. 과연 20년 된 공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메이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GDP 세계 10위권이고 GDP? 루카가 비웃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팔아서 번 돈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야. 위기 관리는 경험이 필요해. 한국이 언제 이런 대규모 국제 위기를 겪어봤겠어?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토르스텐이 또 신음했습니다.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5시 25분, 예정보다 5분 일찍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해 보였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활주로가 깨끗하다고 해서 시스템이 훌륭한 건 아니니까요. 저기 봐요. 메이가 가리켰습니다. 활주로에 뭔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건지 알 수 없었죠. 300명이야. 루카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300명의 비즈니스 승객들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통역은? 숙소는? 의료진은? 아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언어 문제예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잖아요. 영어가 통할까요? 통하겠지. 콩글리시 정도는? 루카가 빈정거렸습니다. 땡큐, 쏘리, 오케이 정도는 알아듣겠지. 토르스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한국 병원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메이가 위로했습니다. 한국도 의료 선진국이에요. 성형수술로 유명하잖아요. 성형수술? 토르스텐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 심장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어. 제대로 뛰기만 하면 돼.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토르스텐이 얼굴을 찡그렸고 루카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루프트한자 714편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기장의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곧 게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 당국이 특별 입국 절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 루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좋게 말해서 특별이지.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본다는 거잖아.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도쿄 나리타나 싱가포르 창의에 비하면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아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게이트 주변에 많은 인원이 보였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 마스크를 쓴 의료진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까지. 쇼를 하는 건가? 루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식 환영 행사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은 걸릴 도킹 과정이 단 2분 만에 끝난 겁니다. 메이가 놀랐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의료진이 먼저 탑승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토르스텐에게 직행했죠. 미스터 밀러님이신가요? 한 의사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심장 전문의예요. 지금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토르스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의사가 독일어를 한다고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토르스텐을 휠체어에 옮겼습니다. 공항 의료센터에서 응급 처치하고 필요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잠깐, 루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입국 절차는? 또 다른 직원이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는 패스트 트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 브리지에 최소 50명의 직원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된 안내판을 들고 있었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언어들까지. 독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독일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위기 대응팀 소속 박 과장입니다. 헬무트 바이스너 고문님이시죠?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과 양력이 떠 있었습니다. UN 재난관리 특별고문, 전 나토 위기대응센터장. 어떻게 제 정보를? 승객 명단을 받자마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고문님처럼 특별한 분들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고요. 루카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춤형 지원? 그거 좋게 말한 거고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탈리아어로 루카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레티 편집장님, 밀라노 경제지에서 일하시죠? 내일 도쿄 엑스포 기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루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자분들을 위한 프레스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도쿄 특파원과 실시간 연결도 가능합니다. 루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꼬려던 말을 삼킨 듯했죠. 아델에게는 프랑스어를 하는 여직원이 다가갔습니다. 뒤부하 부소장님, 파리 시청과 연락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에게는 중국어로 말하는 직원이 왔고요. 첸 박사님,
아시아개발은행 싱가포르 본부와 화상회의 일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회의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으로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300명 승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각자의 언어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비행기가 회항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전 부서가 비상체제로 전환됐죠. 1시간 30분 동안 승객 공개 정보 확인, 언어별 통역 배치, 개별 니즈 파악, 숙소 배정까지 완료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요? 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위해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언제든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국제공항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완전히 분리된 패스트 트랙이었죠. 통로 양옆으로 직원들이 서서 실시간으로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알파팀, 베타팀 대기 완료, 의료팀, 밀러 C 상태 안정, 공항 클리닉 도착, 숙소팀, 전원 배정 완료, 차량 대기 중. 루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사 작전 같네.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와 별개로 임시 심사대 10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심사대마다 2명씩 심사관이 배치되어 있었고 통역 요원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사관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입국 허가를 발급합니다. 72시간 체류 가능하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면제요? 네. 불가항력으로 인한 입국이니까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조치입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여권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30초. 300명 전원이 입국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루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라노 공항에서는 평소에도 1시간은 걸리는데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짐이 이미 분류되어 승객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메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실시간으로 수화물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도착 즉시 분류 작업을 시작했죠. 각자의 짐을 찾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세관을 통과할 때는 아예 프리패스였습니다. 긴급 입국자는 세관 검사 면제입니다. 출구로 나가는 길,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 안내가 떴습니다. 각국 언어로 번갈아가며 표시되었죠. 루프트한자 714편 승객 여러분, 숙소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입니다. 셔틀버스 5분 간격 운행, 의료 지원 필요시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내일 일본행 항공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박 과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혹시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위기 대응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뜻이죠. 특히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국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죠. 루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정말 평소에도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쇼를 한 건가요? 박 과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중국 여객기 8대가 동시 비상 착륙했을 때도 1200명을 2시간 안에 처리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공항 밖 정류장에는 벌써 10대의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버스마다 행선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좌석 번호까지 배정되어 있었죠. 헬무트 고문님은 1호차 앞좌석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또 놀랐습니다. 좌석마다 승객 이름이 적힌 카드와 함께 생수, 간단한 스낵,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1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공항공사, 호텔, 운송회사가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위기 대응 네트워크죠. 루카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더니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속도가 500메가야. 이탈리아 호텔보다 빠른데? 메이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싱가포르 본부와 화상 연결이 바로 되네요. 버스가 출발하자
차내 모니터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5개 국어로 순차적으로 방송되었죠. 그랜드 하얏트 인천까지 12분 소요됩니다. 체크인은 그룹별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저녁 식사는 뷔페와 룸서비스 중 선택 가능하며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합니다. 아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꽤 체계적이네요. 도로 상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단 한 번의 정체도 없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야경이 펼쳐졌죠.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환하게 빛나는 상가들. 이게 한국이야?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상상한 거랑 완전히 다른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로비에 임시 리셉션 데스크 5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고 각 데스크마다 다국어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 714편 승객 전용 체크인 데스크입니다. 체크인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이미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여권만 보여주면 즉시 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08호입니다. 짐은 10분 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이요? 제가 놀라자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벨보이 2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의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었죠. 토르스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밀러 씨는 공항 클리닉에서 응급 처치 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현재 2303호에서 휴식 중이고 30분마다 상태 체크 중입니다. 그 정보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의료 정보는 실시간 공유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방에 들어가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책상 위에 웰컴 패키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 안내서, 인천 지도, 교통카드, 그리고 손편지까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헬무트 바이스너 고문님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인천공항 위기대응팀장 김상호 드림. 수기로 쓴 편지였습니다. 300명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썼다는 건가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독일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입니다. 각국 주요 신문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 프린트해 드립니다. 루카의 방에는 이탈리아 신문이, 아델의 방에는 프랑스 신문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로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인정해야겠어. 루카가 말했습니다. 프레스 센터에서 도쿄 특파원과 완벽하게 연결됐어. 4K 화상 통화에 자료 전송까지. 밀라노 본사보다 장비가 좋더라고. 아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 시청과 긴급 화상 회의를 했는데 연결 상태가 완벽했어요. 게다가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더라고요. 메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인천공항 앱인데 우리 같은 긴급 승객을 위한 특별 메뉴가 있어요. 실시간 항공편 정보, 일본 상황 업데이트, 심지어 개인별 일정 관리까지. 개인별 일정 관리? 네. 제가 내일 오전 싱가포르 회의가 있다고 입력했더니 화상 회의실 예약과 함께 아침 식사 시간까지 조정해줬어요. 저녁 식사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각 요리마다 다국어 설명이 붙어 있었죠.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 루카가 놀라워했습니다. 솔직히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인 줄만 알았는데 식사 중에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일본행 항공편 예약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 공항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재개 예정입니다. 벌써 항공편을 확인했다고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 전일본 공수와 협의해서 좌석을 확보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놀라운 건 결제 문제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델이 물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협력해서 특별 요금을 적용했거든요.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항공사 간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저녁 식사 후 호텔 비즈니스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24시간 운영에 직원 1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평소에는 과잉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3명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예비 인력을 항상 준비하고 있죠. 2시간 내 소집 가능한 직원이 50명입니다. 밤 9시
토르스텐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 의사가 스위스 주치의와 통화를 했어.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내 병력을 파악하고 유사한 성분의 약을 구해줬지. 스위스 약은 아니지만 효과는 비슷하대. 한국에 스위스 심장약과 유사한 약이 있었다고?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의사가 독일에서 수련을 받았다는 거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2년간 내 스위스 독일어 방언도 알아듣더라고. 루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이야. 이건 확실히 시스템이야. 개인의 친절이 아니라 조직적인 대응이야.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델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메이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보여줬습니다. 찾았어요. 한국 국가위기관리기본법.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은 위기 상황 시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된대요. 통합대응 체제? 네. 공항, 호텔, 병원, 교통, 통신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죠.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저는 40년간 봐온 그 어떤 시스템과도 달랐습니다. 독일의 정확성, 일본의 세심함, 싱가포르의 효율성을 모두 합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스템이면서도 기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죠. 내일 진짜 테스트를 해보자. 루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시스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무슨 테스트? 제가 물었습니다. 루카가 씩 웃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볼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고. 다음날 아침 6시, 루카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프론트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 여권이 없어졌어요. 프론트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나요? 어젯밤에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아, 이런. 오늘 오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5분 후 호텔 보안 팀장과 인천공항 연락 담당자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모레티 씨, 먼저 침착하세요. 여권 분실 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영사관에 이미 연락했고 긴급 여행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벌써 영사관에 연락했다고요? 네. 서울 이탈리아 대사관 영사과와 24시간 핫라인이 있습니다. 30분 내로 담당 영사가 화상 통화로 신원 확인을 하실 겁니다. 정확히 25분 후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이탈리아 영사가 화면에 나타났죠. 영사가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레티 씨. 여권 분실로 곤란하시겠네요. 루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빨리 연결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영사가 계속했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이탈리아 항공사 라운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한국 정부와 협약이 되어 있어요. 위기 상황 시 신속 발급 시스템이죠. 1시간 후 루카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권은 금고에 넣어뒀어. 시스템을 시험해 본 거야. 그래서? 완벽해. 내가 밀라노에서 진짜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3일이 걸렸는데? 하지만 루카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온몸이 가려워요. 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 간호사, 통역사까지. 의사가 이탈리아어로 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평소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검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처방전은 어디서? 호텔 1층 임시 약국에서 바로 조제 가능합니다. 호텔에 약국이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설치했습니다. 300명의 건강을 위해서요. 정말로 로비 한쪽에 임시 약국이 있었습니다. 약사 2명이 상주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루카가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도쿄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싶어요. 대신 베이징으로 가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침착했습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을 확인하겠습니다. 5분 후, 오후 4시 대한항공, 5시 30분 에어차이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쉽게 변경이 가능해요? 네. 긴급 상황 승객은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추가 비용도 없고요. 루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원래대로 도쿄로 갈게요.
점심 식사 때 루카가 우리에게 털어놨습니다. 3번 시험해봤어. 여권 분실, 의료 문제, 일정 변경, 모든 게 15분 안에 해결됐어. 아델이 놀라워했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다고? 미안.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었어. 이게 진짜인지. 메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정해야겠어. 한국 시스템은 진짜야.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오후 1시, 공항으로 출발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토르스텐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나도 도쿄로 갈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의료 에스코트를 제안합니다. 의료 에스코트? 한국인 간호사가 도쿄까지 동행합니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요. 정부가 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응급 상황을 겪은 외국인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토르스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를 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야.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루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좀 봐. 화면에는 그가 쓰고 있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틀렸다, 한국은 김치의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의 나라였다. 이 기사를 밀라노 신문에 실을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걸 솔직하게 쓸 거야. 아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 시청에 보고서를 쓸 거예요.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메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인간적인 터치는 우리도 부족하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4시간 만에 편견이 존경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막 출발했을 때였습니다. 토르스텐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토르스텐, 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심정지였죠. 심정지다. 당장 심폐소생술을. 제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의료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압박했죠. 버스 기사가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1호차 심정지 환자 발생. 놀랍게도 2분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급팀 출동. 현재 위치 확인. 2분 내 도착.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갓길이 아니라 고속도로 한복판에 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따르던 차들이 일제히 비켜주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비켜주지? 루카가 놀라워했습니다.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응급 상황 알림이 떴을 겁니다. 한국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의 길을 양보하는 게 습관이에요. 정확히 2분 20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이동식 응급실이었죠. 의료진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 상태는 심정지 2분째, 심폐소생술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한 명은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한 명은 정맥 주사를 놓고,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충전 200줄 클리어. 첫 번째 전기 충격.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투여. 충전 300줄. 두 번째 전기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그가 죽는 건가요?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미오다론 300mg. 충전 360줄. 세 번째 전기 충격.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파응이 나타났습니다. 심박 회복. 혈압 체크. 토르스텐이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헬기 요청. 헬기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인천 세브란스 병원까지 헬기로 5분입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분 만에 경찰차 6대가 나타나 고속도로 일부를 통제했습니다. 헬기가 비상 착륙 지점에 내려앉았습니다. 토르스텐을 헬기로 옮기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가족 한 분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었기에 제가 탔습니다. 의료진도 2명이 함께 탔죠. 헬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수백 대의 차가 멈춰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운전자들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대부분 이해하고 응원할 거예요. 헬기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혈압 90에 60, 산소 포화도 92%, 승합제 투여, 산소 농도 높여 5분 후 병원 옥상 헬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20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후 회복 환자, 73세 남성, 기저질환 협심증, 헬기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즉시 심혈관 센터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특수 의료용 리프트로 이동했습니다. 1분 만에 수술실 앞에 도착했죠. 주치의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김 교수입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동행자입니다. 스위스 국적이고 심장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스위스 병원 연락처를 아시나요? 제가 토르스텐의 핸드폰에서 번호를 찾아 알려줬습니다. 놀랍게도 10분 후 스위스 주치의와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병력을 알려주세요. 김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스위스 의사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관상동맥 우회 수술, 현재 복용 약물은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심혈관 조영술을 하고 필요시 스텐트 시술을 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30분 후 나머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토르스텐은? 루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술 중입니다. 아델이 울먹였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동료분들이신가요? 대기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커피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소파, 테이블, 심지어 침대까지 있었죠. 수술이 길어질 수 있어서 편히 쉬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 수술 진행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심혈관 조영술 진행 중, 스텐트 삽입 준비. 메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보호자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죠. 배고프실 텐데 간호사가 김밥과 컵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루카가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응, 맛있는데? 이게 뭐야? 김밥입니다. 한국식 패스트푸드예요.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힌 혈관 3개의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골든타임 내에 치료해서 내 손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환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은 없어요. 수술비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응급의료는 선치료 후정산입니다. 보험 처리도 도와드릴 거고요. 새벽 3시 토르스텐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나 살아있나? 그가 희미하게 물었습니다. 네, 살아계세요. 한국 의료진이 당신을 살렸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토르스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김 교수가 스위스 주치의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공유하겠습니다. 향후 치료 계획도 함께 세우죠. 화면 너머 스위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새벽 3시인데 교수님이 직접 통화하시나요? 환자를 위해서라면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아침 7시 토르스텐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고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죠.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토르스텐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전체 비용의 70%를 한국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왜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한국에서 위급한 외국인을 돕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토르스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심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대사관에서 영사가 직접 병문안을 왔습니다. 밀러 씨, 스위스 정부도 함께 돕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귀국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토르스텐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한 늙은이일 뿐인데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영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토르스텐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의료진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를 중심으로 아침 해진이었죠. 73세 스위스 국적 남성, 심정지 후 관상동맥 스텐트 3개 삽입. 레지던트가 보고했습니다. 야간 바이탈 안정, 심전도 정상, 흉통 없음.
김 교수가 영어로 토르스텐에게 물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밀러. How? You feeling? Better, thank you. 토르스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갑자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를 하시나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2년간 연수했습니다. 독일 심장학회 정회원이기도 하고요. 김 교수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위스 주치의와 매일 아침 화상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9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시차가 있어서 한국 아침이 스위스 새벽이지만 그쪽 의료진도 협조적입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스위스에서 드시던 약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한국 제약회사 제품이지만 효과는 비슷해요. 토르스텐이 약 봉지를 살펴봤습니다. 포장까지 비슷하네요. 환자분들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오전 9시 스위스 주치의와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병실 TV 화면에 스위스 병원이 나타났죠. 굿모닝, 토르스텐. 스위스 주치의가 인사했습니다. 김 교수님과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김 교수가 엑스레이와 심전도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스텐트 위치 완벽합니다. 48시간 후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스위스까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까요? 스위스 의사가 물었습니다. 의료 에스코트를 제안합니다. 한국 간호사가 취리까지 동행하는 거죠. 토르스텐이 놀랐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네.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비용은 한국건강보험공단과 스위스 보험사가 분담합니다. 점심시간 병원 영양사가 방문했습니다. 스위스 음식을 그리워하실 것 같아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을 열자 레스티와 알프스 치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토르스텐이 감동했습니다. 서울 스위스 대사관 주방장이 레시피를 보내줬어요. 병원 조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루카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비스가 아니라 예술이야. 오후에는 재활치료사가 왔습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실로 이동했는데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봇 보행 보조기, 가상현실 재활 시스템까지. 이건 최신 장비 아닌가요? 메이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재활의학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토르스텐이 로봇 보조기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심박수, 혈압, 걸음수가 표시됐죠. 데이터는 스위스 병원과 실시간 공유됩니다. 재활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인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인천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송구합니다. 토르스텐이 당황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외국인 응급 환자는 시에서 직접 챙깁니다. 인천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부시장은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배입니다. 스위스 배보다 달고 수분이 많아요. 그날 밤 간호사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스위스 가족분들과 화상통화 하시겠어요? 대형 태블릿으로 토르스텐의 부인, 딸, 손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토르스텐,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걱정 마, 여보. 한국 의사들이 날 살렸어. 마치 스위스 병원 같아.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어때요? 놀라운 나라야. 언젠가 함께 와보자. 통화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슬쩍 나갔습니다. 가족만의 시간을 배려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천 의대생들이었죠.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한 학생이 유창한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의료 봉사 동아리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돕는 게 저희 활동이에요. 학생들은 토르스텐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고 통역을 도왔습니다. 보수를 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의 환자를 만나는 건 좋은 경험이죠. 오후에 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벌써요? 한국 의료의 특징이 빠른 회복입니다. 수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케어가 회복을 앞당깁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선 외롭지 않았어요. 마치 가족 같았죠. 퇴원 전날 밤, 의료진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무알코올 샴페인을 준비했죠. 축하합니다. 미스터 밀러.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토르스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스위스로 돌아가시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간호사장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이 함께 쓴 편지예요. 편지를 읽던 토르스텐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애하는 밀러 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번엔 환자가 아닌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병동 간호사 일동.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의료 서비스가 아니야. 인간애야. 아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런 건 불가능해요. 메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할 게 많네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퇴원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모였습니다. 일본 공항이 완전히 정상화되어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갈 예정이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루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가 쓴 기사를 보여주고 싶어. 화면에는 이탈리아어로 된 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나는 틀렸다. 한국은 내가 아는 나라가 아니었다. 루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0년간 유럽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기자였다. 이탈리아의 문화, 프랑스의 세련됨, 독일의 정확성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다. 아시아는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이류라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은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72시간 동안 인천에서 겪은 일은 내 20년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국은 시스템의 나라였다. 위기 대응 속도는 유럽의 3배였고 정확성은 오히려 더 높았다. 300명의 외국인을 15분 만에 입국시키는 나라, 새벽 2시에도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인간애를 실천하는 나라. 나는 부끄럽다. 김치 나라라고 비웃었던 내가 부끄럽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던 내가 부끄럽다. 이제 고백한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적어도 위기 관리와 인간애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루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기사를 밀라노 경제지 일면에 실을 거야. 아델이 놀랐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아? 자존심? 진실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 루카는 계속했습니다. 난 일부러 3번이나 트러블을 만들었어. 여권 분실, 가짜 알레르기, 일정 변경. 모든 게 15분 안에 해결됐지.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메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루카, 당신 기사가 벌써 화제예요. 이탈리아 네티즌들이 난리 났어요. 화면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그 정도야? 우리 로마 공항은 반성해야 해. 김치의 나라가 아니라 김치를 만든 지혜의 나라구나. 루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쓴 것 같아. 점심 무렵 호텔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공항으로 출발 전에 인천시청에서 작은 환송식을 준비했습니다. 환송식이요? 토르스텐이 놀랐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텔 컨퍼런스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천시 부시장, 공항공사 부사장, 병원 부원장, 호텔 총지배인,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직원들이었죠. 부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천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토르스텐 씨의 의료비 전액을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토르스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인데. 인천에서 심정지를 겪으신 건 인천의 책임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을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공항공사 부사장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 라운지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호텔 총지배인도 나섰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시면 3박 무료 숙박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것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왔던 직원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공항 박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헬무트 고문님,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저희 시스템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년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은 세계 최고입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도 인사했습니다. 토르스텐 씨, 스위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년 후 검진 때 한국에 오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도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get well soon. 루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김치 나라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김치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시스템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된 나라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표준에 감사합니다. 루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부시장이 루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환송식이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 최고의 72시간이었어.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기자 인생 최고의 취재였어. 루카가 동의했습니다. 아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 시청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건의할 거예요. 메이가 웃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배울 게 많아요. 특히 따뜻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품격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도중 루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프론토? 루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집장님? 네네. 뭐라고요? CNN에서? 루카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습니다. 내 기사가 CNN에 소개됐대. 국제부에서 인천공항 사례를 특집으로 다룬다고. 메이가 태블릿으로 CNN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기적의 72시간. 인천공항의 완벽한 위기 대응. 기사를 읽어보니 상세했습니다. 300명 처리 시간 15분. 심정지 환자 구조 시간 2분 20초. 헬기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5분.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다. CNN 기자가 논평했습니다. 뉴욕 JFK나 런던 히드로에서는 불가능한 기록이다. BBC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기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독일 ARD 방송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효율성. 한국 앞에서 무색. 프랑스 르몽드지도 가세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이제 그런 편견은 버려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사들과 외신 기자들이었죠. 미스터 바이스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0년간 전 세계 위기관리 시스템을 봐왔지만 인천공항의 대응은 교과서에 실을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속도, 정확성, 그리고 인간미.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정부, 공항, 병원, 호텔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 건 놀라웠습니다. 토르스텐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을 비쳤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한국 의료를 자랑할 겁니다. 루카는 이탈리아 방송과 연결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적어도 위기 관리에서는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앞섭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위기 대응, 일본도 배워야. 중국 CCTV도 다뤘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아시아의 자부심. 싱가포르 채널뉴스 아시아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창의 공항 대 인천공항, 효율성 대결. 메이가 웃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인정하네요. 인천이 특별하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본 직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또 오세요. 출국 심사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건강하세요.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면세점을 지나갈 때 점원들이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차예요. 건강에 좋아요.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실시간 반응을 봤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 사례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 유럽연합도 반응했습니다. EU 공항들도 한국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위기 대응 매뉴얼 공유 요청. 루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2시간 만에 한국이 세계적 화제가 됐어. 마케팅으로는 수십억 달러를 써도 못할 일이야.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도쿄행 비행기였죠. 탑승구 직원이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토르스텐 씨, 완쾌하셔서 다행입니다. 기내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니 기장이 직접 인사를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한국이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남겼길 바랍니다. 토르스텐이 기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이륙 직전
메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더 많은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한국 위기 관리 사례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 옥스퍼드 대학 행정학과, 인천공항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 시작, 맥킨지 컨설팅, 한국형 위기 대응,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인천공항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뭐죠? 아델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거죠. 한국이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준 나라라는 걸.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은 기자 인생을 바쳐서라도 제대로 알리겠어.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UN 본부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 사례 21세기 위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 발표 후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연수단을 보내고 싶다. 인천공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 루카는 약속대로 한국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열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유럽에 알리고 있죠. 그의 기사 제목들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숨겨진 초강대국, 김치 너머의 나라, 인간적인 첨단 국가의 비밀. 아델은 파리시청을 설득했습니다. 파리와 인천이 위기관리 협력 협정을 맺었죠. 샤를 드골 공항 직원 50명이 인천공항으로 연수를 왔습니다. 메이는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 모델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 창의 공항도 인천에 인간적 접근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토르스텐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은퇴를 취소하고 한국 스위스 의료 협력 대사가 되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데 쓰고 싶어. 그는 취리히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인천 자체였습니다. 우리 사건 이후 인천은 세계 최고 위기 대응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장이 우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천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능력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저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했을 뿐이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루카도 자주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 겸손도 좋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돼. 6개월 동안 변한 건 또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인천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뉴욕 JFK 공항 인천식 통합 대응 시스템 도입, 런던 히드로 공항 24시간 의료 지원 체제 구축, 도쿄 나리타 공항 다국어 실시간 지원 서비스 시작. 하지만 그들이 따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마음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들, 외국인도 차별 없이 돕는 의료진, 밤낮 없이 일하는 공항 직원들. 이건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인천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 갈 겁니다. 불안 대신 기대를 안고, 편견 대신 존경을 품고. 박 과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웰컴 백. 이번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김 교수도 연락했습니다. 토르스텐 씨 검진 준비 완료했습니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간호사들도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스터 밀러. 꼭 다시 만나요. 우리가 인천에서 배운 건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진짜 힘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한 위대함.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위기의 순간에 외국인 300명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나요? 새벽 2시에도 생명을 구하러 달려갈 의사가 있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가 72시간 동안 목격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속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놀라운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